제2회 힘들기 채널 시작하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갖는 수많은 질환에 대해서 기능학 관점에서 풀어주시는 두 원장님이시죠. 우리 힘들기 채널의 든든한 두 원장님, 염창원 병원의 염창원 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마음편안의학과의 김주영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주제가 유방암이잖아요. 유방암이 전 세계 1위 암이고 우리나라로는 갑상선 다음 2위인 암이라고 이렇게 전해졌잖아요, 선생님. 그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엄청 심각하죠. 네, 요즘 환경 자체도 또 문제가 많고, 대개 이제 유방암은 호르몬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환경 호르몬이 문제잖아요. 미세 플라스틱도 뭐 바다에 다 떠다닌다 갖고, 뭐 거기에 바다에 사는 동물들의 배를 갈라보면 플라스틱이 이만큼씩 나온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제예요. 그걸 우리가 또 먹잖아요.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암에 비해서 유방암이 발생률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적인 요인. 그럼 네. 환경 호르몬은 우리나라만 해당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또 특수한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지금 뭐 화병도 많이 작용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병? 전 세계에서 뭐 화병하면은 뭐 2위가 뭐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그리고 같아요. 또 하나 문제는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특히 젊은 여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어요, 지금 유방암 자체가. 어떤 때는 뭐 20대 전에도 생기는 경우도 있고 30대 미만, 40대 미만.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한 나이가 어느 정도 들고 나서 생겼는데 최근에는 젊은 여성에게 발생률이 많아진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 중에 하나죠. 제일 무서운 게 미혼 여성들한테 많이 생긴다는. 그러니까 시집을 늦게 가니까 미혼 여성들이 많이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가 원래 젊은 여성들이 유방암이 많이 생기는 게 좀 특징이에요. 외국하고는 다르게. 외국은 폐경 이후에 많이 생기는데 우리나라는 폐경 전에 많이 생기는 경향이에요. 물론 뭐 40대, 50대가 많고 30대가 또 그 뒤를 따르고 있고 60대랑 격차가 별로 없고 뭐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하는 나이가 요즘엔 다 30대 초반 아니면 중반. 40대 아직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네. 분들도 많잖아요. 그죠? 네, 그럼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건가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죠. 왜냐 그러면 에스트로겐의 노출이 많이 되면 많이 될수록 유방암의 발생률은 높아진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초경을 빨리 하는 사람, 폐경을 늦게 하는 사람 이런 분들은 생리 횟수가 많아지니까 아무래도 유방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그렇죠. 여성 호르몬 때문에. 근데 임신을 안 해. 그러면 또 생리를 계속 하잖아요. 수유를 안 해. 그러면 또 생리를 계속 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영향을 또 많이 받는다고 보는 거죠. 그 초경이 빨라지거나 또 폐경이 그만큼 늦어지거나 그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 그렇죠. 확률이 높아지죠. 근데 그 중간에 이제 피임약을 또 먹거나 뭐 이런 문제들, 뭐 갱년기 치료한다고 이제 또 호르몬제를 먹거나 아니면 뭐 요즘에는 자궁에 문제들이 많잖아요. 자궁 내막증 뭐 이런 것들. 또 임신이 안 되니까 난임 주사 이런 것들 이제 굉장히 많이 맞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방암을 조기 발견하면 회복 속도가 엄청 좋다. 그래서 뭐 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선생님. 여기 오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제가?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시선이 저쪽으로 하니까. 제가 가운데로. 자, 여러분들도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뭐죠? 검진을 얘기한 것 같은데. 네. 되게 방치하고 있다가 자각 증상이 모르고 있다가 키워서 알게 되면 크지만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가 용이하다, 아주 쉬운 병이다 이렇게도 알고 있어요. 안녕하세요. 그렇죠. 아무래도 모든 암이 초기에 발견되면은 쉽지 않습니까? 그렇죠. 비교적. 근데 거의 네. 자각 증상이 없나요? 초기에. 암이 자각 증상이 없다는 게 거의 제일 골치 아픈 문제예요? 거죠. 네. 어느 날 갑자기 만져지더라. 뭐 이런 거. 네.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유두 분비물이 뭐 이렇게 피가 섞여서 나오더라. 이런 게 유방암의 이제 특징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것도 그런 게 덩어리가 굉장히 커요. 오시는 분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만져졌다 하는데 근데 그 정도면은 왜 남편도 있고 사실 자기도 샤워하면서 뭐 그렇잖아요. 물론 뭐 남자친구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와 그렇게 본인이 살이 쪘나 보다 갑자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이 만져져서 의심은 되는데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고민이 또 걱정이 많으니까 오히려 더 늦게 이제 검진을 하는 그렇죠. 이거 경우도 많아요. 뭔 일 생긴 거 아니야? 그래서 병원이 겁나잖아요. 네. 그래서 또 미루고 이런 거죠. 지금 말씀해 주신 것들이 1기, 2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선생님? 암? 꼭 그렇진 않아요. 그럼 네. 멍울이, 검진을 해봐야 하는 거니까. 멍울이 잡히고 아까 분비물이 나오고 이 정도는 그래도 유방암은 다행인 건 다른 암들은 사실은 잡히지도 않아요, 사실은. 유방암은 그래도 그 피부 쪽에 있기 때문에 잡히기라도 하니까 자각 증상으로 병원에도 오죠. 다른 암들은 지금 대장암, 위암, 뭐 췌장암 특히 같은 경우는 거의 발견도 없고 그래서 진단부터가 늦은 반면 유방암은 그래도 와서 이제 좀이라도 이상한 병원에 와서 진찰을 받아보니까. 그럼 그런 정도의 진단을 자기가 했을 때 정도의 병원을 갔어요. 그럼 뭐 많이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그 정도로 와도 다행인 거예요? 그것도 상황에 따라 다르죠. 네. 그것보다는 진단하는 것부터 먼저 알려주세요. 어느 때 이제 유방을 만지고 뭐 하는 거 있잖아요. 자가 검진. 네, 자가 검진. 네. 네. 자가 검진을 사실 너무 믿으면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그래도 자가 검진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만져지더라. 우리가 이제 2cm까지 임파선 전이가 없을 경우에 2cm까지는 1기로 보는데요. 너무 크기가 이렇게 만져지는 건 대부분 2cm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기수가 벌써 올라가잖아요. 기수가 올라가는 거에 문제가 임파선으로 전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일단 임파선으로 전이가 됐잖아요. 그러면 흔히 이제 가는 곳이 뼈, 폐, 간, 뇌 이런데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들도 매우 높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걸 이제 자가 검진을 잘 해보는 게 중요한데 예민하게 만져보시면 한 1cm 정도만 돼도 만져지거든요. 유방이 그렇게 크지 않고 깊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면 멍울이 1cm 정도면 만져지니까 검진을 잘 해볼 필요가 있는데 중요한 건 부드럽게 만지는 게 제일 중요해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만질 수 있는 방법이 비누칠해서 만져보는 게 제일 부드럽게 만져볼 수 있거든요. 물론 그걸 부드럽게 만져보는 그런 얇은 피막으로 되어 있는 자가 검진 기구들도 있는데 일단은 비누로 해서 샤워할 때 같이 한번 해보는 게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남편도 몰랐는데 마사지사들이 그걸 알려줘서 유방암 뭐 잡힌다.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유방암 초기더라고. 그래서 마사지사들 분들에게 그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뿌듯한 방법이라고.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분들이 보낸 환자들 중에 적중률이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본인보다도 잘 알더라. 남편보다도 잘 알더라. 이렇게. 그렇죠. 거기에 이제 마사지 할 때 오일 같은 걸 발라서 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촉진을 잘 할 수가 있는 거죠. 물이 묻어 있거나, 그죠? 그리고 그 정도의 또 다른 자가 진단법은 뭐가 있을까요? 마사지. 네, 자가 진단법은 이제 유두 분비물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데 유두 분비물을 확인하기 위해 가지고 꽉 짜는 거는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 그러면 유두에 이렇게 이제 젖이 나오는 구멍들이 다 있는데 한 20개 정도 되거든요. 네, 토탈 20개에서 뭐 30개 정도 되는데 거기는 마개들이 다 있어요. 네, 분비물은 항상 만들어지고 흡수되고 하는데 이걸 이제 세게 꽉 누르면은 그 만들어지던 분비물이 안에서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자꾸 나오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안에 상처가 생기면 이게 암이 생겨서 피가 나는 건지 상처 때문에 피가 나는 건지 잘 알 수 없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확인할 때는 부드럽게 짜보거나 아니면 속옷에 뭐 묻었는지 그걸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런 게 차라리 더 낫죠. 만졌을 때 멍울이 만져지는 거랑 분비물이랑 이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자가 증상이군요. 닥터 영자원과 닥터 김준영의 힘이 되는 기능이야? 화이팅! 감사합니다.